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지난주 한 주 쉬었습니다. 저희 집 꼬맹이 생일도 있고 휴가도 못 갔던 터라 그냥 일요일 하루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1,400원 하향 돌파한다. 그리고 스탑 물량이 털리면 1,38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후 그게 실현될 때까지 지켜본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어중간한 의견을 얻는 것보다 이야기했던 가격대로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더 앞으로 돌아가서 1,550원일 때 이 정도면 달러를 팔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1,600원 간다고 할 때 저는 여기 정도에서 물량이 나올 것이고 하락할 것이다. 월봉 차트에서도 하락의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1,400원 초반에서도 1,400원 하향 돌파한다. 스탑 나오면 1,380원까지 갔다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예지력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아니 최근의 움직임에서 환율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간의 움직임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했듯이 하이닉스 ADR 관련 물량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법인세 관련 물량이 나와 1,400원을 하향 돌파시켰고요. 법인세라는 게 기업이 돈을 벌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건데 반도체 관련 업체의 실적이 좋았기에 법인세의 규모가 컸던 것입니다. 법인세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내는 것이니 한국 돈으로 내야겠죠. 그래서 수출로 벌었던 달러를 환전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라는 시간을 생각해야 하는데 통상 8월 말까지 중간 연합 시즌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일단 하락의 압박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암튼 하이닉스 ADR이 1,400원대로 진입을 시켰다면 법인세 관련 물량이 1,300원대로 끌어내렸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지난주 미국의 물가 관련 지표는 양호했습니다. 이 말은 물가를 잡기 위해 굳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자체의 분위기는 약세로 움직였습니다. 또 지난주 미국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에 발행된 채권을 회수하는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주고 사야겠죠? 시중에 달러가 더 많이 풀리는 겁니다. 결국 달러의 양이 증가하니 달러는 약세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요인들로 인해 1,38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에 앞서 먼저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 7월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금 1,3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550원까지 보고 온 것입니다. 어떤가요? 싸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럼 사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매수의 움직임이 붙어야 하는데 너무 빠르게 내려오니까 더 내려가겠지 생각되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분위기가 큽니다. 지금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사놓고 싶다. 근데 더 내려갈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언제 사지? 1,350원 정도면 좋겠다. 그래, 기다려보자.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 1,35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해보죠. 먼저 미국입니다. 금리 인상이 언급되면서 달러 강세를 보이던 모습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시장은 살짝 불안하지만 그런대로 괜찮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9월 있을 미국 FOMC 회의에서 동결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그래서 달러는 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습은 미일 공조로 인해 164엔대의 엔화를 크게 끌어내렸지만 다시금 160엔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입만으로는 분위기 반전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도 9월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엔화를 끌어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월 중순에 금리 결정 이전에 한 번 더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도 9월 말까지 법인세 관련 물량, 그리고 기업 내고 물량이 더 나올 수 있고 9월 가면 하순경이 추석이니 추석 관련 자금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승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역시 현재의 가격대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수입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해놓고 싶을 겁니다. 결제 수요, 저가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300원대 중후반에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환율적인 메리트가 커 잠재 수요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눌러왔던 하이닉스 관련, 그리고 법인세 관련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이제 위에서 누르는 강도가 약해져 조금은 물량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월 초는 조금의 반등을, 이후 중순으로 넘어가면서는 3분기 결산 및 추석 대목의 원화 수요로 인한 물량 압박이 나올 수 있어 재차 하락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26일 수요일 저녁 발표되는 PCE 지표입니다. 개인이 물건을 사는데 지출한 금액을 통계를 낸 것으로 지표가 올라가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상은 이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달러는 약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27일 목요일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여기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 바이백 관련 발언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날이 많이 시원해지긴 했습니다. 일요일이 첫서리가 내린다는 처서이기도 하고요. 비 때문에 피해가 많은 남부지방에 빠른 복구를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주 8월과 9월의 사이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